남양주평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말단 공무원도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거나 그 직을 임기를 다해서 퇴직을 하면 자기가 근무했던 방의 책상이나 책상 서랍 그리고 서류함 같은 것은 다 비우고 또 상급자한테 확인도 시키고 인수일 인계할 거 다 전달하고 나오는 게 상식이지요. 그럴 또 거라고 새로 생각합니다. 어떤 그 공무원이 새로운 자리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 책꽂이에 서류도 보고 서류 캐비닛 같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나,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고 나서 퇴근할 때는 그 보안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그런 데서 집어넣고 잠금 장치를 하고 퇴근해야 보안 점검에 걸리지 않거든요. 청와대는 보안 점검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게 상식인데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청와대 인수인계 받은 지 한 달도 훨씬 넘은 시간에 잠겨있는 캐비넷을 보니 서류가 엄청 있더라. 이것이 지금 청와대 문건 발견해서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제가 그 서류 자체의 진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국민한테 발표한 그 문건 입수한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발표는 저는 거의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그 안모 인턴 사원은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을 했고, 퇴직을 하면서 지금 문제의 캐비닛이 다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퇴직했다고 하고, 같은 사무실의 상급자들도 그곳이 비어있다는 걸 최소한 2명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5월 30일경 엄모라는 이 여직원도 인턴 사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온 것은 5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그 자리에 근무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참 이게 누군가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선돼서 청와대에 새로운 정부의 팀이 들어간 5월 10일부터 엄모라는 그 인턴 사원이 그 자리를 간 5월 30일까지 사이에 누군가 불순한 의도하에 문건 공작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5월 8일, 9일 퇴직한 전 정부의 청와대 근무 직원, 행정관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직원들이 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정식 절차에 의해서 반납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로 될 수 있는 서류를 은닉하면 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이렇게 여직원 캐비넷 안에 1361건이라는 주요한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방치하고 나왔다면 그 당사자나 그 상급 책임자는 최소한 직무유기죄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뭔가 처벌을 받아야겠죠.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 이관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공개할 일반 기록물이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냐라고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런 절차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직무유기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건 내용만 가지고 특검에서 재판 기록에 제출하거나 뭐 어떤 다른 수사를 하는 것 이전에 이 문건이 과연 적법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문건이냐, 그리고 이 문건과 관련돼서 전임 정부의 청와대 공무원이나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는 명백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전임 근무자를 다 조사해 보면 내가 분명히 비우고 나갔다라고 확인이 되면 누군가의 문건 공작에 관한 정치적 장난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지금 국가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1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판에 증거로 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20개월에 걸쳐서 생산된 이런 문건을 다 어디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였거나 아니면 청와대 내에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다 지워진 것을 누군가가 복원을 해서 출력을 한 후에 어떤 전혀 이 문서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여직원, 정식 직원도 아닌 인턴 사원의 캐비넷에 넣고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정말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도에서 이런 장난, 문건 조작 행위가 있었다면 이거야말로 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보자님, 독수독과의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례로 인정하다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죠? 네.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네.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불려가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고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이 수사 착수한 배경도 총장에 부임하시면 확인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수사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또다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살펴서 오늘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지키고 오직 진실을 규명해 주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저는 공수처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아닙니다. 공수처 관련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라는데 하성룡 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될 때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부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정책금융공사 쪽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시 산업부 고위 간부 역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성룡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 보셨나요? 아침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성룡 씨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가 좀 인적인 연관도 있더라고요. 하성룡의 부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먼 친척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하성룡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1,000만 원 정도를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기부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인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참 진행 중이던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경찰이 지금 잘하고 있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검찰에 설치됐던 방산비리 합수단으로 이첩한 이후에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결론을 못 보고 마무리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이 카이의 비리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은 이 전 정권이 좀 비호한 것 아닌가, 거기에 검찰이 굴복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보도된 것처럼 지금 사장 선임, 하성룡 씨가 사장 선임된 것에 대해서 전 정권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뭐 수사를 하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를 잘하다가 검찰에 넘어갔는데 수사가 주저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 공직자와 연관돼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제 수사를 맡아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한 노회찬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바로 오늘 오전에 보도됐던 제주지검장 관련된 사건입니다. 뭐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은 아까 질의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보도돼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해당 검사가 대검에 제출했던 경위서를 좀 내달라라고 했더니 경위서 내주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오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오늘 이 검사가 휴가를 냈어요. 오늘 갑자기 휴가를 낸 겁니다. 오늘 하루만. 자, 이걸 봤을 때 뭔가 이 검찰 내부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외부에서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을 한다. 자, 그렇다면은 검찰이 뭔가 자기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하는 것,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하는데 관련된 자료도 이미 제출돼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갑자기 해당 검사는 휴가를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진상규명에 관련된 외부 기관에서의 어떤 작용이나 이런 걸 막고 오히려 내부에서도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상 조사를 마치고 나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총장이 취임하고 나면 이 사안을 엄중히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은 이게 외인사다라고 입장을 바꿨고, 상당히 고소고발된 지가 오래 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 고위 간부가 관련돼 있어서 그런지 검찰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구은수라는 서울경찰청장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이 구은수라는 서울경찰청장이 2015년 4월 18일 날 광화문 광장과 그 주변 지역에서 열렸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일대에 설치되어 있었던 교통정보 수집용 CCTV 9대의 송출을 차단하고 그 CCTV를 활용해가지고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JTBC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그래서 당시에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이 고소고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경찰 고위 간부와 관련된 사건조차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요.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즉 경찰 고위 간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이 수사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결론도 못 내리고 하니까 이런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은 의견과 반대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은 의견조차도 다양한 똑같은 의견이 얘기하지 있습니다. 마시고요. 제가 지금 들은 사례가 몇 가지입니까? 최근 사례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례까지 지금 경찰 간부가 관련된 사건조차도 검찰이 경찰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어느 한 의견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의견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수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또 제가 취임한 후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경도 총장에 부임하시면 확인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수사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또다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살펴서 오늘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지키고 오직 진실을 규명해 주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저는 공수처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아닙니다. 공수처 관련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라는데 하성룡 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될 때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부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정책금융공사 쪽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시 산업부 고위 간부 역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성룡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 보셨나요? 아침에 보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성룡 씨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가 좀 인적인 연관도 있더라고요. 하성룡의 부인이 박근혜 전 확인이 되면 누군가의 문건 공작에 관한 정치적 장난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지금 국가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1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판에 증거로 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20개월에 걸쳐서 생산된 이런 문건을 다 어디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였거나, 아니면 청와대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다 지워진 것을 누군가가 복원을 해서 출력을 한 후에 어떤 전혀 이 문서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여직원, 정식 직원도 아닌 인턴 사원에 캐비넷에 넣고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정말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도에서 이런 장난, 문건 조작 행위가 있었다면 이거야말로 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보자님, 독수독과의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례로 인정하다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죠? 네.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네.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불려가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고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이 수사 착수한 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이렇게 여직원 캐비넷 안에 1361건이라는 주요한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방치하고 나왔다면 그 당사자나 그 상급 책임자는 최소한 직무유기죄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뭔가 처벌을 받아야겠죠.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 이관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공개할 일반 기록물이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냐라고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런 절차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직무유기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 내용만 가지고 특검에서 재판 기록에 제출하거나 뭐 어떤 다른 수사를 하는 것 이전에 이 문건이 과연 적법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문건이냐, 그리고 이 문건과 관련돼서 전임 정부의 청와대 공무원이나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는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전임 근무자를 다 조사해 보면 내가 분명히 비우고 나갔다라고, 그 안모 인턴 사원은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을 했고, 퇴직을 하면서 지금 문제의 캐비닛이 다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퇴직했다고 하고, 같은 사무실의 상급자들도 그곳이 비어 있다는 걸 최소한 2명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5월 30일경 엄모라는 이 여직원도 인턴 사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온 것은 5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그 자리에 근무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참, 이게 누군가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선돼서 청와대에 새로운 정부의 팀이 들어간 5월 10일부터 엄모라는 그 인턴 사원이 그 자리를 간 5월 30일까지 사이에 누군가 불순한 의도하에 문건 공작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5월 8일, 9일 퇴직한 전 정부의 청와대 근무 직원, 행정관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직원들이 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정식 절차에 의해서 반납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로 될 수 있는 서류를 은닉하면, 남양주평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말단 공무원도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거나 그 직을 임기를 다해서 퇴직을 하면 자기가 근무했던 방의 책상이나 책상 서랍, 그리고 서류함 같은 것은 다 비우고 또 상급자한테 확인도 시키고 인수일 인계할 거 다 전달하고 나오는 게 상식이지요. 그럴 또 거라고 새로 생각합니다. 어떤 그 공무원이 새로운 자리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 책꽂이에 서류도 보고, 서류 캐비닛 같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나,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고 나서 퇴근할 때는 그 보안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그런 데서 집어넣고 잠금 장치를 하고 퇴근해야 보안 점검에 걸리지 않거든요. 청와대는 보안 점검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게 상식인데,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청와대 인수인계 받은 지 한 달도 훨씬 넘은 시간에 잠겨있는 캐비넷을 보니 서류가 엄청 있더라. 이것이 지금 청와대 문건 발견에서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제가 그 서류 자체의 진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국민한테 발표한 그 문건 입수한,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발표는 저는 거의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